1970년대,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그 시절 대한민국의 군대는 단순히 힘든 곳이 아니었습니다. 실전보다 더 혹독하다는 말이 나돌던 그 시절, 부대에 따라 훈련의 강도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어떤 부대는 행군이 끝이 없었고, 어떤 부대는 산 위에서 굴렀으며, 어떤 부대는 영하 30도의 칼바람 속에서 철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대는 바다에서 상륙하자마자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전우희 기록이 준비한 영상은 바로 그 전설의 부대들, 7080 군번 전우님들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지옥의 훈련 탑7입니다. 오늘 소개할 부대 출신 전우님들은 영상 보시다가 지금 즉시 댓글로 땡땡군번 땡땡부대 신고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댓글들이 모여 이 영상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럼 7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위 해병대 제1사단 해안에서 내무반까지 끝없는 전쟁. 7위는 해병대 제1사단입니다. 해병대라는 이름 3글자. 이 이름 하나에 이미 모든 설명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단순히 훈련이 힘들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1970년대 해병대 제1사단의 훈련은 그야말로 훈련장과 내무반이 하나로 연결된 24시간 전쟁터였습니다. 당시 해병 1사단은 경상북도 포항에 자리를 잡고 동해안 일대를 방어 구역으로 삼았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상륙 돌격 훈련은 장비와 군장을 완전히 갖춘 채 차가운 바닷물을 헤치며 해안에 상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파도가 높아도 수온이 낮아도 훈련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상륙정에서 내려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전진이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훈련이 끝난 뒤부터였습니다. 1974년 사단장 이동용 소장의 지시에 따라 각 보병연대의 대대들이 공정기습 유격 대대로 특성화되었습니다. 이 특성화 체계는 각 대대가 자신의 임무에 맞는 극한 훈련을 상시 반복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후 내무반으로 돌아오면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검이었습니다. 순검이란 선임이나 간부가 내무반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기강을 잡는 시간인데, 당시 해병대의 순검 문화는 전군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피복 정리 상태, 군장 정렬, 군화 광택 하나하나가 검열 대상이었고, 기준에 미달하면 그 자리에서 기합이 떨어졌습니다. 밖에서는 파도와 싸우고 안에서는 선임과 싸워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해병대 1사단 출신 전우님들이라면 아마 지금도 그 시절 내무반 냄새가 기억에 생생하실 겁니다. 6위 제2사단 노도부대 내려갈 땐 구르고 올라갈 땐 기어서. 6위는 제2사단 노도부대입니다. 노도누타오, 성난 파도.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1948년 여순사건 진압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하사한 이 별칭은 그 기세가 파도와 같다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는 훈련장에서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이 사단의 주둔지는 강원도 양구, 인제, 양구 일대의 험준한 산악 지형이 이 부대의 훈련장이자 전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단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돌았습니다. 내려갈 땐 구르고 올라갈 땐 기어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양구 일대의 산들은 경사가 45도를 넘는 구간이 일상적이었고, 완전 군장을 갖춘 채 이 경사를 오르내리는 훈련이 반복됐습니다. 이 사단 유격장은 본래 설악산 장수대의 3군단 유격장을 사용했는데, 이를 위해 양구 사단 본부에서 광치령을 넘고 원통을 거쳐 설악산까지 10시간이 넘는 행군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유격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한 차례 극기 행군을 마친 셈이었죠. 1978년에 양구 사명산 아래 사단 직속 유격장이 개설되었지만, 이 유격장 역시 산 곳곳에 훈련장이 숨겨진, 처음 들어가면 어디서 훈련을 받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험한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사단은 한때 육군 특화사단 체계 아래 산악사단으로 지정된 시기가 있었으며, 1976년부터는 32연대 3대대를 스키대대로 지정해 일반 보병 중 유일하게 노르딕 스키와 스키 전술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혹한 속에서 스키를 메고 산악 전술 훈련을 받는 광경은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노도 부대는 진짜 산이 무엇인지 몸으로 배운 부대였습니다. 5위 7사단 15사단 영하 30도 철책 위의 사투. 5위는 강원도 화천 일대에 주둔했던 7사단 칠성부대와 15사단 승리부대입니다. 이 두 부대가 함께 언급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강원도 화천의 기후와 지형 때문입니다. 7사단과 15사단은 중부전선을 나란히 담당하던 최전방 부대로 휴전선 155마일의 정중앙에서 철책을 지켰습니다. 문제는 이곳의 겨울이었습니다. 강원도 화천철원 일대는 한반도에서도 손꼽히는 혹한 지역입니다. 1970년대 기상 기록을 보면 이 지역의 겨울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를 훌쩍 넘기기 일쑤였고 바람까지 더해지면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에 육박했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GOP 소초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GOP 소초 근무는 지금도 힘든 것으로 유명하지만 1970년대에는 그 강도가 차원이 달랐습니다. 난방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소초에서 영하의 날씨를 버텨야 했고 배치카 하나에 의존해 추위를 이겨내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철책을 따라 야간 순찰을 돌 때는 총신까지 얼어붙는 경우가 있었고 군장을 갖춘 채 눈 덮인 능선을 이동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15사단은 지형 특성상 산악포병이라는 희귀한 별칭을 얻을 만큼 포병조차 산악 전술 환경에서 운용됐습니다. 7사단과 15사단 전우님들, 그 시절 철책 위에서 버텼던 밤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4위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맹호부대 철갑두른 자부심, 그 뒤에 숨겨진 고난. 4위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맹호부대입니다. 맹호부대,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시는 전우님들이 계실 겁니다. 한국 전쟁에서의 혁혁한 전공, 베트남 파병의 영광, 그리고 1973년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기계화보병사단으로 재편성된 자부심. 하지만 그 자부심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에 파병된 수도사단은 철수 후 미 7사단의 장비를 인수해 기계화 부대로 재탄생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가 주력인 기계화사단이 됐으니 훈련이 쉬워질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전차병에게도 보병 군장을 주어 행군을 시키는 부대가 바로 맹호부대였습니다. 중대 ATT, 대대 ATT, 여단급 기동훈련이 연간 끊임없이 이어졌고 기동과 사격을 병행하는 훈련의 빈도가 전군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에 훈련이 3회, 심한 경우 4회에 달했다는 전역자들의 증언이 넘쳐납니다. 거기에 베트남전 참전 경험에서 비롯된 실전 감각이 훈련 문화에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경계는 철저했고 훈련간 대응은 실전처럼 이루어졌으며 장병들은 늘 팽팽한 긴장 속에 놓였습니다. 당시 맹호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장갑차 탔다 내렸다 하다 보면 전역한다. 웃음이 나오면서도 가슴이 찡한 한마디입니다. 3위 구사단 백마부대, 베트남의 밀림이 한국으로 옮겨왔다. 3위는 구사단 백마부대입니다. 백마부대의 이름은 한국 전쟁 시절 강원도 철원의 395고지 전투에서 비롯됩니다. 중공군 제38군과 12차례에 걸친 고지 쟁탈전 끝에 승리한 구사단은 그 고지가 백마가 누운 형상을 닮았다 하여 백마부대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상승장성 칭호까지 받은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는 1966년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구사단은 남베트남 중부 해안의 니노아 일대의 전개의 대부대 작전 478회, 소부대 작전 21만여 회를 수행했습니다. 사살 1만 3,500여 명, 포로 700여 명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치열함을 증명하는 수치였습니다. 1973년 귀환 이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트남에서 살아 돌아온 고참들이 그 실전 감각을 훈련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밀림 수색, 적 매복 대응, 야간 기동, 소부대 전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훈련장에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그래서 백마부대의 훈련은 단순한 체력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전술과 실전이 결합된 진짜 전쟁을 대비한 극한 훈련이었습니다. 백마부대 전우님들, 여러분은 전쟁을 몸에 새기고 고향으로 돌아온 분들입니다. 2위 제31사단 비둘기부대,
보병의 한계를 시험한 3주 연속 특공 유격. 자, 이제 2위입니다. 2위는 제31사단입니다. 잠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31사단은 후방 지역 방위사단 아닌가? 광주에 사령부가 있는 부대 아닌가? 맞습니다. 31사단은 지리적으로 가장 후방에 위치한 지역 방위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부대의 훈련 방식은 다른 방향으로 극한까지 치달았습니다. 최전방 부대는 GOP 경계 근무와 실전 대비 훈련에 집중하지만 후방 지역 방위사단은 그 방어 임무의 성격상 보병 기본기와 유격 전술을 극도로 갈고 닦아야 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31사단의 유격 훈련은 군 내부에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3주 연속 특공 유격 훈련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유격 훈련이 1주 단위로 이루어지던 시절 31사단의 일부 부대에서는 훈련 주기가 연속으로 이어지며 병사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동시에 검증했습니다. 훈련장은 사단 법당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지역을 아는 전우님들은 그 위치만 들어도 등에 식은땀이 흐르실 겁니다. 그리고 31사단은 2022년 기준 대통령 부대 표창 24회로 국군 전체 최다 수상 부대에 올랐습니다. 그 영예 뒤에는 그 시절 이 혹독한 훈련을 버텨낸 전우님들의 땀이 있었습니다. 1위 11사단 화랑부대 전투화를 한 켤레 더 받는 부대, 드디어 1위입니다. 1위는 오늘의 주인공 11사단 화랑부대입니다. 전투화를 한 켤레 더 받는 부대.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1970년대 11사단은 강원도를 주 작전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온통 산으로 뒤덮인 강원도의 지형 위에서 이 부대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가장 많이 걸은 부대로 불렸습니다. 훈련이 있을 때 안 걸어도 되는 보직까지 일부러 행군을 시켰습니다. 앞서 돌아온 부대원들이 수경지에 도착했는데 아직 보병들이 걷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날 새벽부터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산악행군을 더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번병, 즉 CP병까지 대대장 특별 지시로 행군에 포함됐습니다. 심지어 전차병에게 보병 군장을 얹어 행군을 시킨 일화는 11사단 전설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전차병은 원래 매는 군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군을 시킨 것입니다. 훈련의 빈도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40km 행군을 한 달에 한두 번씩 반복해야 했고 이 훈련은 이후 더 나아가 무박 100km 행군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색대나 정찰대가 아닌 일반 보병들이 100km를 걷는 부대, 기계화 사단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이 문화는 이어졌습니다. 훈련이 빡빡한 대신 다른 잡무는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전역 소대장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특전사에서 돌아온 뒤 11사단이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특전사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몰아치는데 11사단은 1년 내내 행군과 훈련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화랑부대, 그 이름에는 걷고 또 걷다가 전역한 수많은 전우님들의 발바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7위부터 1위까지 1970년대 전설의 부대들과 그 훈련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전우님들 중에 오늘 소개된 부대 출신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화랑부대의 행군을 버텨낸 분, 백마의 밀림 감각을 몸에 새긴 분, 해병의 파도를 가르고 상륙한 분, 노도의 산을 기어오른 분, 지금 댓글창에 부대 이름과 군번을 남겨주십시오. 땡땡군번 화랑부대 신고합니다. 땡땡군번 백마부대 전우입니다. 그 댓글 하나하나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전우님들이 흘린 땀과 청춘을 전우의 기록이 기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